제가 이제부터는 약을 설명드릴까 하려고 합니다. 약이 내 몸을 어떻게 도와줄까? 사실 약하면은 되게 거부 반응이 되게 일단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약이라는 것은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장병이 생기려고 정도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콜레스테롤 높이는데 약을 드시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항상 약을 드실 때는 효과가 하고 부작용을 비교해서 효과가 훨씬 좋을 때 약을 드시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작용도 사실 아마 이렇게 약 설명서에 보시면 부작용이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그 약이 체질별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자가라든가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 안 맞았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약이 부작용이 있다 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혹시 나한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이란 것은 효과가 훨씬 좋다 생각하면은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른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을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지질혈증 약물은 무엇이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은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으로 대표적인 게 스타틴과 이제티닙이고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으로 대표적인 약이 피브린산 유도체하고 오메가3입니다. 그 외 니코틴산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스타틴에 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약간 오메가3도 궁금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약을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타틴, 일명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명으로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 그 다음에 로바스타틴, 풀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그리고 프라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신바스타틴. 종류로는 지금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으로는 총 7개의 약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물의 뒤에 전부 다 스타틴이 있기 때문에 일명 스타틴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약을 복용할 때는 이렇게 성분명으로 복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만든 제약회사에 따라서 리피토, 리피논, 리피로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온 제품이 있기 때문에 보통 드시는 약이 어떤 약인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혹시 뭐 어떤 분은 리피토를 드시고 어떤 분은 리피로를 드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약을 드시는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도 로바스타틴도 이렇게 상품명이 몇 가지가 있고요. 플루바스타틴도 레스콜, 뭐 자이랩, 피타바스타틴, 리바로, 리바틴, 리피타 등등, 메바로친, 프라스돈, 그리고 로스바스타틴, 크레스톤, 로스로드, 조코, 신바로드, 신바스트,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혹시 여기서도 아마 콜레스테롤이 오신 걸 봤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아마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타틴류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총 종류로 따져서는 7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틴의 작용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음식에서 섭취도 되지만 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효소 하나가 HMG 코일 리덕타제라는 효소거든요. 이 효소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스타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요. 이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은 저녁에 복용하라고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복용하는 약도 있고 또 상관없이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복용하는 신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저녁에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잠시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톨바스타틴을 포함한 이 리피토라든가 다양한 상품명을 갖고 있는 약물은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복용이 되고 저녁에 복용해도 되고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아침에는 혈압약도 드시고 기타 약이 많고요. 저녁에는 콜레스테롤 약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석 달분을 가져가셨을 때 아침 약은 다 드시는데 저녁 약이 남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왜냐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에 드시는 약에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콜레스테롤을 잘 낮추겠다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용법을 지켜주시는 게 양을 적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바스타틴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저강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중강도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고강도입니다. 자,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이 약을 프로바스타틴을 80ml를 복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2mg짜리 복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80이나 먹고 저 사람은 2ml밖에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엄청 많이, 이게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이 밀리그램 수는 같은 약에서 용량을 비교할 때는 밀리그램이 필요하지만 약이 다를 때는 전혀 비교 수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용량이 내가 많다 싶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5ml도 20일에도 이렇게 아주 강도가 세지만, 어떤 약은 20이면 이렇게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의 용량은 밀리그램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틴류도 이렇게 강한 스테틴류도 있고, 한 50% 정도, 30에서 50% 낮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테틴류 중에서 일부 스테틴류는 저녁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광기가 되게 짧아요. 약이 약효가 좀 짧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저녁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 양 나온 약들은 조금 길기 때문에 굳이 저녁에 복용 안 해도 아침에 복용해도 효과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피타바스타틴, 리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용법은 저녁에 복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류 중에서 콜레스테롤 낮춘 약을 모두 다 저녁에 복용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궁금하신 점을 제가 문제로 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에 복용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저녁에 복용하는 게 효과가 좋고 어떤 약은 아침에 복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살펴보려면 용법 확인이 필요하고요. 보통 약국이라던가 거기서 가서 이게 반드시 저녁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신 후에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스테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인부가 복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고지혈증 치료제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드셔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인부가 복용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말씀드렸습니다. 인부는 절대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사실 혈액 중에 높아서 나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성분입니다. 호르몬들도 만들어야 되고 세포막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지게 되는 약을 먹고 임신을 하게 된다던가 인부가 있게 되면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인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바로 이 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 복용해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스테틴류가 복용하고 나서 혈당을 조금 올리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분보다는 경계성 당뇨 환자 중에서 약간 경계에 있으신 분, 이 경계에 있으신 분들을 내서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뇨병이 있는 경우 충분히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다른 운동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조절하고, 이 스타틴을 복용해서 혈당을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 심장병 예방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선생님, 처방 선생님들
처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아까 말씀한 훨씬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혹시 혈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스타틴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근육통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열심히 어떤 딴 일 때문에 근육통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 스타틴 때문에 근육통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해도 근육통이 생기면 이제 이 약물 복용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혹시 의심이 되면 병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 피 검사를 해주시면 피 검사에서 이 근육이 좀 파괴되면 올라가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를 체크를 해서 이 약 때문인지 아닐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아주 횡문근 유해증이라고 근육을 굉장히 분해하는 분해가 되면 심장이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아주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 이상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드시니까 심장 기능 이상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아니면 특히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이 약이 약효가 굉장히 올라갈 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약물을 드시면 항상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술을 먹어도 될까요? 사실 술을 먹어도 됩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과량의 술은 일단 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 자체도 간에 조금 더 혹시 너무 무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음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제 간이 좀 나빠진다던가 그런 뭐 소변색이 좀 진해지거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뭐 피로 뭐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처방 의사님께 말씀하시고 또 약에 대해서 약사님께 의논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스타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데 물 대신에 다른 음료수와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엇보다 저는 항상 약은 물로 복용하는 게 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드시는 게 대부분의 약은 사실 다른 거랑 드셔도 괜찮아요. 우유랑 드셔도 괜찮긴 하지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항생제 중에서 어떤 항생제는 우유랑 먹게 되면 약효가 확 떨어지는 항생제도 있고요. 또 이 스타틴류 같은 경우는 자몽 주스하고 많이 썼을 때는 혈중에 스타틴이 혈중에 약물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스타틴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논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요새 골다공증 약들 중에서 뭐 포사맥스라든가 악토넬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공복 시에 물 한 컵 이상 드시라고 하거든요. 이때 물은 보리차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 복용해야 이게 효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또 어떤 분은 약을 드시고 물 한 모금 딱 드시고 끝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물은 좀 이렇게 적정히 드시는 게 이게 아무래도 약이 식도로 내려가는데도 편하고 위장장애도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물을 조금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게 약 드시기 싫다고 물을 이렇게 하고 물 진짜 조금 적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제 이렇게 목으로 알약이 안 넘어가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혀로 이렇게 침으로 녹여서 드시는 약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쉽게도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위장약이라든가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은 혹시 그런 약이 있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런 약 있으면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여튼 대부분의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약은 오렌지 주스랑 드시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약이 어떤 거에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약은 물로 또 물을 조금 뭐 반컵이라도 조금 더 같이 드셔주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너무 많고 약물 종류는 7개라도 그 상품명에 대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것은 이 약이 어떤 약하고 복용할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약국에 가셔서 이렇게 드시는 약들을 전부 이렇게 하고 약물에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살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여러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각각을 전부 모아서 체크해보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어떤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약들을 이렇게 보니까 약들 중복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도 위장약, 저기에도 위장약 이렇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약은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큼의 약만 드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스타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이제 끝냈고요.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오메가3는 굉장히 많이, 대부분 많은 분이 복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오메가3가 딱 한 종류가 있고요.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다른 종류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메가3를 전부 약간 혼동하는 분 중에 하나가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고지혈증 치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가 아니라 중성지방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연구 결과 굉장히 되게 다양하고, 또 어떤 최대의 경우에는 심장 보호 효과가 뭐 이렇게 확실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사실 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오메가3를 처방받았는데요. 왜 복용하나요? 그랬을 때 오메가3는 오마코 연질 캡슐이라는 이름으로 처방이 됩니다. 이 처방의 오메가3에는 이 오마코 약품에는, 우리가 오메가3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제유라든가 이런 걸 오메가3라고 하는데, 약품은 이것을 다 걸러서 DHA하고 EPA를 최대한 많이 요 정도 한 84% 정도 DHA, EPA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 이건 약입니다. 처방에 의해서만 쓸 수가 있는 약이고요. 이거는 언제 쓰냐? 아까 말씀드린 중성지방이 높을 때, 많이 높을 때 처방이 되고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때 보조요법으로 또 이렇게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과 이 처방약으로 나오는 오마카 연질캅셀이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메가3가 출혈 부작용이 있다던데요. 많이 드시면 출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출혈을 일으키는 아스피린 드시는 경우에 오메가3 고용량 쓰신다는 거 많으시면은 출혈이 일어나는데, 출혈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 뭐 이렇게 피가 절절 흐르는 게 아니고 잇몸에 이상하게 잇몸에 이렇게 피가 난다던가, 또 이유 없이 이렇게 멍이 든다던가, 이게 출혈 증상인데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어류나 조개류에서 오메가3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이라든가 이렇게 역류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캡슐을 뚫거나 씹지 마시고 그냥 복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얼리지 마시라는 거. 25도씨 이하의 보관입니다. 보시면 냉동 보관하시지 말라는 게 조금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약국에 되게 오랫동안 좀 근무해서 많은 이제 복약주를 했는데,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식품이나 약이나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냉장고와 냉동, 그 약용 냉장고와 냉동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갖고 오셔서 약을 이만큼 갖고 오셔갖고 이제 이게 냉동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효과가 전혀 안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냉동고도 오래되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약을 보존할 때는 이 제약회사에서 그 보존 조건에 맞춰서 유효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은 실온보관입니다. 실온보관에서 거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냉장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약이 있다 그러면 따로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약들은 대부분 실온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습기가 많고 그래서 실온 보관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추가로 또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이 필요 없다. 제가 많은 분이요, 야 이거 이게 좀 높아요, LDL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더 높으면 약을 처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진짜 열심히 식이요법을 했는데 역시 또 보니까 높으셔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만큼 너무 열심히, 사실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해서 내가 힘들 만큼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너무 열심히 식이요법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약을 먹으니까 딴 대로 드시고 싶은 기름기 삼겹살 막 드시고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약은 항상 우리가 생활 습관을 우선 한 다음에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은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약을 복용하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조절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으로 조절되면 절대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운동과 생활 습관 조절이 필요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니 가능한 한 늦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거는 이상지질혈증 있는 분도 들었지만 특히 고혈압과 당뇨이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이게 의존성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이 의존성이 생겨서 평생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못 낮추기 때문에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약을 드시다가 이렇게 좀 중단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진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해서 중단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조절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괜찮으면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이상지질혈증에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심장병, 중풍 이런 거 막기 위해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낮춰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먹는 것으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만 제한한다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이 되게 필요하고요. 특히 HDL을 높이면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HDL을 높이는 것이 운동이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은 이래저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LDL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스테틴을 먹고 나니까 정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상이 됐으면 약을 끊어야지 하시고, 어느 날은 이제 만약에 20ml 복용했는데 처방이 나왔는데 복용하다가 정상이 되니까 반을 잘라서 임의로 드셨습니다. 환자분이 10ml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가 안 되겠다고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럼 약국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번 거로 달라. 왜냐면 내가 반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는 야단 맞을까봐 얘기를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반으로 달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그 약을 본인이 몇 미리그램 드시는 게 기록에 남고 기록이라기보다 자기의 약 기록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고 먼저 거를 처방 다시 받아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돼서 너무 떨어졌어요, LDL 수치가. 그러면 또 중단해서 또 정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에 있을 땐 중단하면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맘대로 줄이거나 맘대로 끊거나 하시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단하기 전에 처방 후에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것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